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천상진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그 전략을 필요한 지식들과 그리고 국내 레퍼런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부분 CXO 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서머리부터 먼저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머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항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총 5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하게 진행해야 될 것들을 대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파일럿을 하는데 그 중에 쉽게 우선 시작해야 된다는 거랑 요 뒤에 그러니까 쉽게 빨리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기술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환경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했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인력 단위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 단위까지 충분히 확산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파일럿으로 진행했던 그 업무들을 항상 많은 책임을 주지 말고 실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그들이 충분히 자기 리소스를 잘 활용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 CXO들이 가까이 붙어서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MSA 대시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재화하고 하면 클라우드를 우리의 IT 비즈니스에 잘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서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비대면 세상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이후에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비대면 세상이 온라인이나 비대면 세상들이 훨씬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런 상황에 있어서 레드햇을 사용하고 있는 레드햇 고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2020년도에 IT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 그러면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와 MSA와 클라우드 전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전략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그리고 내재화 오픈소스 컬처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리가시 시스템이랑 새로운 비대면 세상에 적절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프라핏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뭉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픈소스 컬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비대면 세상은 좀 빨리 왔고요. 우리가 인터넷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비즈니스는 인터넷이랑 관계없어.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되게 중요하게 그 시장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했고, 우리 내부 업무는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변하는 업무가 없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컨테이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일 때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로컬에서만, 사우스 코리아에서만 잘 되고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이런 건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 하는 우리의 로컬 컴퍼니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로컬 회사와 경쟁하고 우리 시장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해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금융사에서는,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컴퍼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한 환경에서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직원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택하고 있는 직원이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어떻게 규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런 비대면 효율성의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가 더 이상 이커머스가 아니고 우리 내부 업무 서비스가 되고, 그들이 퍼포먼스를 잘 내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테스코에 있는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긴 한데 유통 이 환경이 되게 나빠지고 있는 거죠. 결국 유통 비즈니스가 나빠지고 있고 대면 업무가 잘 하지 못하고 되고 오히려 영업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온라인 쪽에 가까운 버추얼 커뮤니티, 버추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줌이나 링센터럴, 뭐 블루진, 구글 밋 이런 커뮤니티 솔루션들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들을 바이하고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영업하는 우리 인력들도 고객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버추얼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잘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에 레드햇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역시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옵티마이제이션, IT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2018년, 2019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집중적으로 양성했는데 올해에는 2020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IT를 효율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코스트를 세이빙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바꾼다거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꾼다거나 하게 됐다는 거죠. 아울러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리더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 클라우드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지금에서는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쓰기도 하고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를 쓰거나 GW를 쓰거나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거나 여러 MVP를 쓴다거나 여러 클라우드를 멀티로 구성하는 상황을 운용해서 그 클라우드 간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시적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사항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클라우드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SA, 컨테이너, 클라우드 전이, 금융권의 클라우드, 계정계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 간의 서비스, 그리고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대시보드 이렇게가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 아마존이 되고 싶어 했던 어떤 유통사가 지금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뭐 굉장히 미사일처럼 빨리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벌써 2018년도에 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결국에 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라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라이트하게 만든 것을 DB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API를 이용해서 서비스와 서비스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2018년도에는 매일 313개의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고 물류센터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도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코딩해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팬데믹 상황에 더 가속화되긴 했지만 저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빨리 만들고 서비스를 빨리빨리 조정하고 고객의 요건을 분석한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코드를 만들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처럼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하단의 부분을 기존에는 서버를 썼었고 그리고 나서는 L파나 V파나 파티셔닝에서는 버추얼 머신을 썼고 그 속도보다 훨씬 더 서비스를 빠르게 액셀레이션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동일한 프로세스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빠른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서비스 모델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고객의 요구 조건이거나 상품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바뀌었을 때 그 시장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서비스를, 상품을 전략 기획팀이 만든 거를 바로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구조로 하고 있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신한은행의 케이스인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점 사업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아키텍처를 신한은행 직원이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고 2년 전부터 그러한 것들을 레드햇과 같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걸 코리아 헤드쿼터에서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를 리모트에 있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에 있는 재팬에 있는
AWS에 마운팅을 해서 데이터를 코드를 보내서 그 코드를 바로 즉시 서비스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즉시 롤백 한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저니를 이렇게 디파인하고 그 초기에 MSA 개념을 공부하고 직원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페어링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하고 올해에는 오픈 API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작업을 로컬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데브옵스 스텝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 새로운 기술, 오픈소스 기술을 가지고 컨테이너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는, 즉시 할 수 있는 상품 변화가 생기면 서비스 변화를 바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롯데카드는 채널계, 보통은 우리가 정보계나 계정계라고 하는데 그 정보계를 포함하고 정보계 중에 가장 앞단에 있는 다이렉트 서비스, 핸드폰에서 우리가 롯데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부 컨테이너로 리프트 앤 시프트도 하기도 하고 리팩터링도 해서 다 마운트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에는 계정계의 일부 시스템을 검증해서 서비스로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검증했고 지금 2단계를 가서 전체 시스템을 다 컨테이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고 외부의 요건 혹은 내부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순식간에 부팅하고 순식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레드햇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레드햇 솔루션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MSA의 핵심은 뭐냐? 어디에든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려면 우리가 프라이빗이 가장 적당하면 프라이빗에 떨어뜨리고 그게 애저에 적절하면 애저에 떨어뜨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적절하면 구글 클라우드에 떨어뜨리고 혹은 뭐 오라클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나의 원 소스로 멀티 엣지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 보안적인 요소, 호환성 요소, 그다음에 개별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거죠. 이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같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의 그 비용, 그다음에 할당된 용량, 그리고 내부에서 쓰는 게 효과적인 건지 외부에서 적절히 서비스가 적절한지 이런 걸 우리가 다 같이 스탠다드 포맷으로 만들면 어느 밴드에다가 그 적정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드시고 모빌리티를 만드시고 포터빌리티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밴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MSP, 메이드 서비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직원이 실제로 우리 로직을 가지고 최신 기술의 요구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프라이빗에 구성할 건지 조금 더 시큐리티를 약한 부분을 확인해서 퍼블릭으로 내놓아서 고객에게 좀 더 가까운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를 누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ing.com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인력들이 있고 그 인력들이 결국은 데브옵스, 개발자와 운영자와 시큐리티 혹은 코칭.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애자일 코치입니다. 저게 만약에 MSA 아키텍처라고 하면 저 자리는 애자일 코치가 아니라 MS 아키텍처 코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MSA 컬처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적정한 위치에 들어가서 버추얼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새로운 버추얼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쿼드가 양성되면 그 스쿼드를 가지고 양성된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서 다시 스쿼드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MSA, 오픈소스, 애자일 컬처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 되는 거죠. 부족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CXO들은 기술의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애자일 코치가 얼마나 우리가 혹은 MSA 코치 혹은 오픈소스 코치가 우리의 기업에 가지고 있는 컬처나 인력들이 그런 수준,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수준을 맞춰주는 걸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쿼드를 하고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쉽게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픈소스로 만들고 클라우드로 만들고 MSA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텝들이 오픈소스 컬처에 깊숙이 알게 되고 새로운 오픈소스 테크니컬 기술을 확인했을 때 그걸 우리한테 적용할 건지 우리는 그냥 서비스로 가져갈 건지 우리 센터에 구축해서 쓸 건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로 옮길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만들 건지 결국에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클라우드 전략은 우리 직원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전략기획팀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오퍼레이션 팀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개발자들이 우리의 요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오픈소스라는 거죠. 오픈소스 컬처의 가장 핵심은 이 장표에서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포스트잇을 이용한 아키텍처 설계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시큐리티 팀, 운영팀, 전략기획팀, 상품기획팀, 그 다음에 보안 네트워크 담당자, 소리 담당자 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내고 그게 잘 해결이 되면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되면 다시 칸반찬도 앞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리뷰하고. 물론 이게 처음 한 번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 인력 중에 데브나 섹이나 옵스를 한 번에 해봤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조직이 그 스쿼드 팀이, 프로젝트 팀이 굉장히 빠르게 운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헬리티지 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저렇게 만들고 그걸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더 확장하는 작업을 레드햇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레드햇이 줄 수 있는 건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컬처의 가장 핵심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정보를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의 타겟된 목표, 우리의 회사의 마켓 셰어, 우리 회사의 마진,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스를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예전처럼 통합 테스트 끝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확실하다고 여러 섹터들이 오케이 하면 바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시장에 내놓은 것들을 바로 서비스로 만들고 고객을 땡겨오고 그리고 고객이 피드백이 준 걸 다시 우리가 받아서 다시 데브옵스로 돌리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오픈소스 컬처고요. 오픈소스 컬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쿼드 양성이 되게 중요해요. 쉽게 시작해야 된다. 가능하면 검증하는 것을 실패해도 된다. 우리가 항상 CXO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들이 야,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는 성공만 하면 돼. 너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어. 회사의 차세대 먹거리는 너희 팀이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버든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히려 역으로. 야, 우리는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으니까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너는 이거를 오픈소스 테크니컬하게 오픈소스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봐. 그리고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그 실패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을 더 디벨롭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괜찮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 쉽고 실패하기 좋은 업무를 줘서 그걸 선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저거는 택배 차량입니다. 근데 상단에 드론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드론을 가지고 미국에서 정원이 큰 고객사에 배달을 해야 될 때 드론에 마운팅을 한 다음에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 같은 데서 그 위치를 탁 찍어주면 드론이 그걸 가지고 고객사에 내다 주고 걔는 다시 차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직원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기존의 직원은 기존 택배를 가지고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가서 밴드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전략인 거죠. 하나는 원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리가시 오퍼레이션이나 IT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을 잘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 그걸 POC나 검증한 다음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가시 시스템과 최신 기술의 팀은 헤게모니가 다르기 때문에 컨플릭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싸움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점진하는데 그걸 CXO나 CIO, CFO, CEO 그 매니저먼트가 완전히 다르다. 너는 아키텍처를 우리의 지금 먹거리를 하고 있는 팀이고 너는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를 실패해도 되는 기술들을 여러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리가시처럼 오퍼레이션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고 고객이 원하는 그 페인 포인트를 바로 끌고 와서 바로 테크니컬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고 우리가 원래 잘하던 건 그대로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전문가 그룹은 우리가 쭉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섹션을 나눠서 그거를 한 전문가가 모여서 그걸 해결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그걸 크게 뭉쳐서 하던 것은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IT 오거나이제이션이 지금은 조금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 받아서 모바일, 핸드폰, 뭐 그다음에 인터오퍼레이션 하는 직접 진행해서 바로 실행되지 않으면 몇 초 만에 답이 없으면 떠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빨리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러려면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고 오픈소스 조직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오픈소스 조직은 인력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 외부의 인력을 데리고 와서 우리 로직을 가르쳐서 그걸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이 오픈소스 기술, MSA 기술, 하이브리드 기술, 클라우드 전략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보안 규정과 우리 회사에 맞는 리가시 운영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맞고, 그걸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엔지니어를 몇천 명씩 둘 수 없다면 그거 전문가 그룹을 외부에 뭐 레드햇이나 혹은 다른 쪽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페어링하는 시스템과 오픈소스를 POC하고 작은 비즈니스 모델부터 조금 하고 실패해도 그걸 가지고 좀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모델로 가시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고객들이 보였던 레퍼런스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클라우드 전이와 아키텍처 설계,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재화. 우리 직원이 얼만큼 아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직원이 이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쓸지, 우리가 개발해서 쓸지, 혹은 간단한 서비스라면 우선 AWS나 구글에 포팅한 다음에 프라이빗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전환해서 오거나 체계화하거나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배포하게 한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항상 고객이 선택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